난 지금도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모른다. 사실은 알고 싶지 않다. 때로는 모르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. 난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슴이 아프도록 아름다운 얘기였다고 생각하고 싶다. 그 목소리는 이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.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새장에 날아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.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. 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프랭크 데러번트 감독의 1994년작 쇼생크 탈출을 호우 시절은 발굴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제가 인물 소개 때였나요? 네.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영화의 원제가 네. 쇼생크 리뎀션이란 말이죠.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? 우리가 약간 처음에 오프닝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쇼생크 네. 탈출이라는 제목에 대한 불만을 좀 갖고 있잖아요. 그쵸. 제목이 스포인. 이 쇼생크 리뎀션 혹은 뭐 쇼생크 탈출 이 제목이 갖고 있는 네.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우 좋습니다. 씨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. 저도 이 영화의 그 제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원래 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된 영화들의 경우에는 제목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원제를 추적하는 걸 좋아해요. 그럼 네. 되게 이제 발굴할 때도 편하고 어떤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이 영화에 대해서도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 에피소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. 앤디가 그쵸.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배경이 교도소다 보니까 프랭크 데러번트 감독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과연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거든요. 아하. 갱생이 가능한 거냐. 맞아요.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교도소의 시스템을 보면 교화가 사실 좀 어림도 없는 일처럼 보인단 그렇죠. 말이에요. 네. 그렇다고 하면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리뎀션이라는 건 뭐냐.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이 단어 리뎀션의 어원을 한번 추적해봤어요. 이 리뎀션의 어원은 라틴어의 여성형 명사 리뎀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.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랜섬이라는 단어입니다. 몸값이라는 단어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영화는 우리가 어떤 속죄를 하고 구원을 추구할 때 이게 절대로 공짜일 수가 없다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. 재물이 필요하다. 그렇죠. 많은 죄수들의 경우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자신의 젊음을 바쳐야 한다는 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이 리뎀션의 어떤 중요한 매개가 되겠죠. 본래적 의미다. 네네.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이 리뎀션이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이유는 이 앤디도 정말 여러 가지 대가들을 주고서 자신의 그 자유를 맞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녹여놓은 게 아닐까. 이 속죄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리고 그런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어떤 속죄와 구원의 가능성,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. 그 뭐 예를 들어서 브룩스도 그렇고 레드가 처음에 이제 수십 년 동안 감옥을 살고 나왔다가 처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 브룩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. 내가 이 감옥에 수감될 때만 해도 자동차라는 거를 살면서 딱 한 대 정도 봤는데 맞아. 나오고 나니까 온 거리가 다 자동차야. 무서워 죽겠어.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. 사실 그런 시간의 공백들을 자기 인생으로 맞닥뜨릴 때 내가 자신의 어떤 죄의 대가를 그제서야 또 다시 한번 그 충격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요 얘기를 확장시키면 이게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이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는 이제 죽은 당사자들을 그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종신형이라고 하는 방식, 죽이지는 않지만 평생 동안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브룩스의 사례처럼 좀 다른 방식으로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아닐까.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프랭크 데러번트 감독은 이제 그 다음 작품도 그린마일이라는 또 교도소 이야기를 다룬 것처럼 이 교도소라고 하는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있는 감독인 건 이 당시에 이런 작업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. 되게 원우 씨의 해석에 대해서 그 일종의 리뎀션의 어원부터 들어갔던 부분은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.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.
이 부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토록 많은 관객들이 네. 아직까지도 쇼생크 탈출을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감동에 전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설득되는 면이 되게 많았었습니다. 조 셰프님은 이 제목에 대해서는 좀 어떤 또 그때 물론 약간 말씀하셨지만 네, 어떤 생각들을 좀 더 연장해 볼 수 있을까요? 그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. 프랭크 데러본트 감독이 다른 영화를 바로 만들었죠. 그린마일이라는 영화 네. 1999년작인데 뭐 이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한 3시간 되죠? 영화? 네, 한 3시간 정도 네. 되는 러닝타임이 상당히 긴 영화인데 음. 쇼생크 탈출이 1950년대, 60년대 미국 교도소를 주로 다뤘다면 네. 영화의 그린마일은 이제 1930년대의 교도소 이야기예요. 맞아요. 다만 영화의 배경이나 설정이 시차가 있을 뿐이지 음. 보여주는 장면은 그 풍경은 상당히 흡사합니다. 네. 근데 다만 여기서는 존 카피라는 이제 흑인 재소자가 나와요.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. 네, 그린마일에서. 네. 이 사람 역시 앤디와 마찬가지로 누명을 쓴 채 음.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초기 설정은 같아요. 그렇네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특별한 진짜 물리적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. 오.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안에서 카피는 치유 능력을 막 베풀어요. 네. 간수나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치유 능력을 막 마음껏 발휘합니다. 오. 이 영화도 상당한 명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전 되게 추천드리는데 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쇼생크 탈출의 앤디 듀프레인이나 그린마일의 존 카피나 두 사람 모두 사실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앤디도. 네, 앤디 역시도 앤디가 보여줬던 행동은 음. 감옥 안에서 사실 초능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렇죠. 네. 이 두 사람은 교도소라는 삭막한 공간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떤 치유의 힘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이고 결국 감독은 쇼생크에서 그리고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먼 미래의 구원이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구원의 영역을 치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삶에 대한 희망과 일종의 독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리뎀션이란 제목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. 인물 소개 때 말씀드렸던 지난 에피에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네. 좀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됩니다. 우리의 호우 시절.